네, 그래서 통계 쪽 들어와서 얘기한 건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 표구여가지고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포가 있는데 그게 이항 분포야. 얘네들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P, NPQ, 루트 NPQ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보다 쉽게 찾고 그때 이용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이 정도야. 다 아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게 있어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 확률을 이렇게 구하지 못하니까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데 그때 문제 스타일은 두 가지야. 여러 가지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문제로 제기되는 건 함수를 주고 지정된 구간에서 넓이함이 1일 때의 미지수를 찾는 문제 하나.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전부 다 정기분포를 띄는 건 아니지만 그 외의 교육과정상 안에서 즉 고등교육과정상 안에서는 모두 정기분포를 기준으로만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정기분포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배운다라고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 그때 그 구간에서의 확률을 찾는 걸 표를 보면서 하는 것들을 연습했다. 여기까지가 일단 구두로 다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얘기가 이제 페이지로는 어디까지였냐면 172쪽까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6쪽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큰수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얘가 필수예제 21번을 내가 먼저 보고 그냥 이 단원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게. 21번은 177쪽 21번은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즉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확실한 건 너라는 녀석은 이산 확률 변수네.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형이 아니지, 그지? 맞죠, 여기서? 그리고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600,5분의 1라고 써있는 건 600번 시행했을 때 내가 지목한 그 확률 변수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라는 녀석이 나올 그 고정된 확률이 5분의 2니까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쓰면 probability x라는 녀석 그러니까 뭐 스몰 x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치 그치? 그때 이 확률은 어떻게 된다? 600 컨비네이션 x 그때 x번 나올 고정된 확률 5분의 2가 x번 그리고 1-p라는 5분의 3 즉 q가 600-x예요. 이렇게 지정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항분포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딱딱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는 거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직결로 분명 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학습이라고. 그럼 나는 표를 만들어 주려고 야 그럼 확률 변수 x가 600번 중에 빵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찍찍찍찍 599번 나와요, 600번 나와요를 그때 마다마다의 probability x를 스몰 x로 확률을 막 썼단 말이야. 50개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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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니요 이렇게 막 썼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x를 구해야지 라고 하려다 보니까 여기야. 그러다 보니까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아니 우리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건 그렇게 하기로 하진 않았잖아. 그냥 넣으면 NP 600 곱하기 얼마? 5분의 2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VH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6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probability 야 x가 7일 때의 확률을 구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미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스몰 x가 예를 들어 스몰 x는 x라고 예쁘게 다 써주면 이 스몰 x가 그냥 7일 때의 확률을 여기다가 쓱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새끼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지 말고 확률 변수가 10보다 같거나 크고 100보다 작거나 작은 확률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존나 열받지, 이제. 왜?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넣고 더하기, 11 넣고 더하기, 12 넣고 더하기를 다 해봐야지. 이산적이니까. 그때 하나, 또 그때 11일 때 하나, 12일 때 하나, 13일 때 하나. 즉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오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내가 1부터 한 20만까지 다 더해갖고 하나씩 다 하면 안 해올 거잖아.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라고. 그렇지. 그럼 문제의 의도가 뭔가 있겠지 해서 다시 이 단원명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항분포와 정기분포 사이에 관계더라 이런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야 이항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여러 번 시행을 하잖아. 5번 시행하고 6번 시행한 게 아니라 600번 시행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나올 고정된 확률이 5분의 2야. 이렇게 있는 거야 한국말로. 그렇지. 근데 600번이나 시행했다는 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봐.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크다는 건 200이 클 거야? 20이 클 거야? 2만이 클 거야. 되게 추상적인데 통계에서는 이 이항분포의 너의 숫자가 즉 횟수가 5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인지하고 그 충분히 크다의 기준에 왜 50 이상이 들어오냐면 이 이항분포와 이 정규분포가 거의 흡사해지는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176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확률 변수 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프로바빌리티 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행 횟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항분포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다가 50, 즉 50 이상이 충분히 되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즉 뭐와 흡사해서 정기분포 곡선과 거의 흡사해지더라고요. 통계는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히 정확하게 찾는 것도 있지만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즉 다시 얘기해서 그래 내가 이거를 진짜 완전히 초 100%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지만 왜? 10 넣고 11 넣고 12 넣고 13 넣고 과연 그게 통계는 어떤 자료의 수치를 해석을 해서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그럴 거면 실은 더 복잡한데 왜 그렇게 하냐. 예측이고 나발이고 그게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거의 흡사해지니까 지금 분명 너는 뭐야? 이산적인 확률 변수인데 이걸 연속형으로 바꿔서 해석해봐. 즉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따르고 있는 봐봐 너의 무엇은 너의 평균은 그럼 너의 평균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쓱쓱 나누면 평균 240입니다. 평균은 240이고 컴마 자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잖아.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얼마가 됐을 거야? 48인가? 48 곱하기 얼마가 됐을 거야? 3이 됐을 거고 4, 32, 8, 4, 94, 144가 됐으니 12의 제곱이 됐겠지? 1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냈다고. 무슨 뜻이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봐봐 똑같은 거야.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에 뭐야? 평균 n 뭐야? 분산을 썼다고. 그런데 원래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이 자료에서는 뭐야? n normal distribution이야 라고 써도 둘 다 상관없어요 라고 한 거야. 왜? 50 이상이면 충분히 정기분포 곡선에 흡사해진다는 걸 너희들이 밝혀낼 필요 없어. 이미 통계했던 새끼들이 밝혀냈으니까 너네는 그렇구나 라고 따라서 쓰기만 하는 거야. 원래 고등 과정의 통계는 그게 교육의 목적이야. 이미 밝혀놓은 기법을 애들한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적용을 하는지만 가르쳐줘 라는 거라고. 즉 이제부터 이항분포 중 이쪽에 있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 충분히라는 50이야. 50 이상이 됐다면 난 너를 정기분포로 볼 수 있고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240,12의 제곱이라는 평균이 240이고
표준 편차가 12 그리고 분산이 144가 되겠지 그지?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왜? 그러면 이거는 나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때 우리는 그때 수업 중에 들어보면 그럴 거야. 이 새끼가 맨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것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너라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그때의 너의 시그마는 10이잖아 그치? 시그마 12분의 그때 승모 이거죠. x 마이너스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m은 240이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은 얼마? 240이니까 그때 너는 z. 그럼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표에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들에서 너무 많은 거를 진짜 다 더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시행일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와 흡사해진다는 성질을 가지고 거의 유사해진다는 성질을 가지고 정규분포 안에서 표준정규분포 속에서 확률을 구하자 그 게임이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나면 계속 자 실제로는 이제 제가 얘를 아무거나 써놓은 거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확률변수 x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지만 노멀이라고 써도 되냐? 돼! 얘가 50 이상이니까 라고 해서 아까 이제 썼었듯이 얼마였었죠? 이렇게 두루두루 되면 240 하고 12에 제곱 이렇게 됐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항상 표준편차 시그마가 10이라는 사실을 편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에는 144는 분산이지만 여기는 10이라는 시그마가 좀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썼었다는 거고 그때 Epic probability x가 204보다 같거나 크고 얼마? 264보다 같거나 작을? 맞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목적은 정규분포에서 너라는 녀석을 표준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그때 뭐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얼마? 마이너스 36이 됐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여기는 플러스 24가 됐으니까 그때 너는 얼마였었습니다? 너는 마이너스 3이고요. 너는 얼마였었어요? 플러스 2고요. 그때의 probability 으짜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표준정규분포 속에서는 물론 나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끼리 그냥 대칭적인 부분만 연습하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귀찮아서. 그래서 그게 0이니까 0에서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표에서 하나 찾고 0에서부터 3까지를 찾아. 왜? 그게 여기랑 똑같으니까 대칭적이니까 라고 해서 이 두 새끼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우리가 찾는 확률이 나온다. 다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만약에 이러려고 했었으면 이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204일 때, 205일 때, 206, 207, 208, 209, 210 아이고 힘들어 뒤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이항분포가 너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너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 충분이라는 건 50 이상이면 정규분포와 흡사해지니 정규분포로 바꿔라. 따르고 있는 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연속형이라는 가정하에 너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표로 때려박을 거니까. 됐어? 그 내용이요. 그것이 사실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내용과도 거의 똑같은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보통 수능에서 보통 해당이 잘 안 되고 나오는 내용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는 거고 다 물려있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항분포, 독립시행 확률, 이항 정리 이런 게 다 물려있듯이 제가 227번이 좀 배그지같이 써있지만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녀석 이렇게 써있으면 사실 이 가운데 것만 보면 보인다고 450 컨비네이션 x의 3분의 2의 x 에다가 3분의 1의 얼마 450 마이너스 x라고 쓰면 여기 물론 이거 0일 때나 뭐 450대 써있지만 그걸 다 필요 없고 확률변수 x가 따르고 있는 녀석이 뭐였다? 바이너미얼 450 고정된 확률 3분의 2짜리 이거구나 라고 써서 그때 네가 따르고 있는 녀석 몇이 누구보다 충분히 크니까 50보다 충분히 크니까 이 확률변수 x는 뭘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정기분포에 근사하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너라는 새끼랑 처곱하면 얼마? 300 컴마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 이 상태를 더불어서 227번 뭐 어떤 걸 구하라고 했겠지. 프로바빌리티 확률변수 x가 280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만약 독립시행의 확률을 썼었다면 여기 시행의 수가 450번이니까 281대, 281대, 282일대, 283일대 언제 나눌 거야? 450까지. 그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야. 너라는 녀석도 똑같이 의시자 Z, 그죠? 표준화 시킬 거니까 Z 시그마분의 뭐야? 시그마분의 10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클 확률 쓱쓱 거놓고 나중에 머릿속에 다 하겠죠, 그죠? 어차피 무조건 네가 0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클 확률 0에서부터 2까지 옆쪽에 구하지만 이쪽으로 갖다 붙여놓고 여기는 무조건 얼마? 절반이니까 0.5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뒤쪽에 있는 통계에서의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정기분포를 이용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찾고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왜 공식이 어디 있어? 시그마분의 x-n MP, MPQ 그거밖에 더 있어? 그지? 괜히 기호를 못 읽으니까 뭐 시그마예요, V예요,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예요,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러니까 어려운 건데 그 말의 언어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는 여기 있는 거 막 읽어가지고 어떤 공식에다가 맞춰서 껴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면 훨씬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거야. 넘어가자. 자, 178쪽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습니다. 치유될 확률은 0.62였고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적 기본표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이러니까 역시 우리가 언어가 좀 딸리면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나씩 천천히 이해하면서 하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확률 변수가 뭐였을까? 요가 중요한 거야. 실제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래. 22번 볼게요. 치유 확률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유 확률이죠. 치유 확률은 0.6이야? 오케이. 근데 150명에게 이 약을 투여할 거예요. 그치? 그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150명한테 투여해서 치유될 고정된 확률이 0.6인가 봐, 10분의 6인가 봐, 5분의 3인가 봐. 여러 번명계라고 하잖아 내가. n번, n명, n개 그 얘기가 여기야. 그러니까 너는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 150,5분의 3 150명한테 투여했을 때의 그 고정된 치유 확률이 5분의 3이라면 이때 이 확률 변수 x를 읽어주는 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답안지는 지문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만약에 설명하는 새끼들이 저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거는 지들은 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헷갈리지. 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치유되는 사람의 숫자겠지. 왜냐면 150명에 투약했을 때 그 투약하여 치유되는 인간의 숫자가 1명이에요, 빵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150명 중에 4명이에요, 5명이에요, 150명이에요 라고 이산적으로 이사성리 분포표 속에 딱딱 들어박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그런데 여전히 여러 본명계의 너의 150은 50보다 월등히 크잖아. 시험체가 많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 너를 바이너미얼보다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다라고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모든 이항분포가 다 노멀로 바뀌는 건 안 돼. 그리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여기에 써지는 대표적 수치가 뭐야? 그게 뭐였어? M 시그마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이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따르고 있는 이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그때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썼던 거야.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그때 MP, MPQ가 들어갔던 거라고. NP니까 너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30이니까 9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9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니까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90이고 그지? 150명 투약하면 한 90명 정도 난대. 그지? 그리고 그때의 분산은 36이고 표준 편차는 6이었다 라는 얘기가 된다고. 애가 지내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프로바빌리티 문제에 써있잖아. 야, 그 치유되는 새끼가 99명 이상의 확률이 뭐냐? 치유되는 새끼 확률 변수가 치유되는 새끼였군. 그거를 한국말로 써놓은 걸 다시 기호화해서 나타낼 줄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이걸 구하려고, 이 확률을 구하려고
그럼 이걸 만약에 이산적이라고 보면 99일 때, 100일 때, 101일 때, 102일 때, 103일 때, 104일 때 다 구해야 되는데 어머나 난 그거 못하겠고 그래서 너 표준 정기분포 그러니까 즉 정기분포에 근사한다고 할 수 있으니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하여 프로바빌리티 Z 그때 또 머릿속에 뭐만 들어와? 시그마분의 x-m 시그마 얼마? 6분의 x 얼마? 99 마이너스 얼마? m 90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지 그치? 그럼 6분의 9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는 건 프로바빌리티 Z가 1.5보다 어떻게 같거나 클 확률을 찾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 너는 쓱쓱 어차피 여기를 0으로 본다 라고 했었으니 그때 여기는 얼마? 1.5가 여기 있었을 것이고 으짜 여기를 구할 거니까 어디에서? 선생님 0.5에서 그치? 0.5에서 0에서부터 1.5라고 써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걔네들을 나가시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지 그치? 표에 있는 건 언제나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양수적 어디까지 그것만 나오는 거야. 좌우 대칭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지해서 요령껏 구하시면 되고 공식 따위 없어 써있어도 없어 충분히 그 정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내용이 뭔지를 일단 말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잘 스토리를 좀 들어봐. 이제 남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스토리를 들어봐. 자, 으짜. 선생님. 지금 통계라는 것들을 해보니까 짧게 다시 정리. 그러니까 크게 확률 변수라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두 가지 상황에서 배웠고 이거 100번 얘기할 거라고. 그래야 머릿속에 나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때 얘는 이산형, 얘는 연속형. 특징은 뭐다? 이산형이 뿅 하고 나오면 뭘 만든다? 표를 만든다. 그렇지, 그치? 그래놓고 그 X에, 그 확률 변수, 주인공이 확률 변수야? 그 확률 변수에 expectation,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기억나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그리고 너는 어떻게 너는요 expectation의 확률 변수의 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전체 제곱 너는 어차피 루트 vx니까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A샷 시그마 xi p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외용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였고 이미 이걸 보니까 사실 표라는 거 안에 이미 확률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 확률 변수에 그때의 확률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이 확률이라는 거를 가끔 진짜 구하기 하려면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복습의 포인트가 된다 라는 얘기도 꺼내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이산 확률 변수를 대표하는 분포가 있었으니 그 중에 좀 특별한 대표 누구 하나 좀 말해줘봐 했더니 그때 그 대표가 독립시행의 힘들어. 보통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을 반복해서 5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P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바로 뭐라고 쓸 수도 있어야겠다. 프로바빌리티 X는 스몰 X가 N 컨비네이션 X의 프로바빌리티 고정된 확률의 X번 1-프로바빌리티의 M-X번이라고 독립시행의 확률로도 갈길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이 녀석을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 너라는 녀석으로 이항분포라고 해석된다라는 것도 거꾸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 얘기였지 그지? 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굳이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지 않고 그때 너를 구하는 방식이 이항분포에서는 NP, NPQ, 루트 NPQ 정도로 할 수 있으니 신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요.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170cm 이상, 175cm 이하 뭐 이런 식으로만 가야지 어떤 확률 변수의 구간속 확률을 찾는 거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63kg인 학생들의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세상에 63kg인 새끼가 없어. 63. 어쩌고 저쩌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사과는 63.78576 6개요 이러면 싸대기 맞아야지. 사과는 63개야 64개야 65개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건 이산적이라고. 괜찮아?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것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뜨뜨뜨뜨뜨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렸죠. 첫 번째는 굉장히 작다. 얘가 분명히 함수를 준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는 함수는 이름이 자꾸 애들이 헷갈려서 그런데 그냥 별거 아니다.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이때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이것도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야.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확률 밀도 함수도 얘가 다 줄 거라고. 얘는 다 이름을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일단 몰라도 돼. 그냥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얘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인가 보다. 많은 녀석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줘. 그래프를 주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주는데 보통 적분을 통해서 원래 생각하는 방식은 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줄 때는 이 함수가 보통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상수함수를 섞어놓은 상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된 구간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였다 그러면 요면적 1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로 지정됐다 그러면 요면적 1이에요 라는 걸 통해서 어떤 미정계수를 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게 웃기게도 요 문제가 가끔 수능에 한두 개씩 나오긴 한다. 3점짜리로 그냥 공짜로 쳐주세요 하고 그때 우리는 그냥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미지수로 나온 것들에 대한 값만 찾으면 되니까 그게 어차피 확률의 총합이 1이 됐다라는 것들을 확률 밀도함수로서 알아서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거야 라는 걸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하나의 함수였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였잖아. 그지? 근데 이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 면적 확률 변수가 이 세상 대부분에서 띄고 있는 분포를 잘 따져보면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정말 이상한 걸 만들면 뭐 씨름부가 있어요. 발레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병신처럼 이렇게 쌍봉을 이루지만 대다수는 어때? 평균이 가장 많고 나머지가 별로 없다고. 그지? 맞잖아. 세상에 새끼들 몸무게를 다 재보니까 한 65kg을 기준으로 되게 날씬해 요만큼밖에 없고 되게 뚱뚱이 이만큼 없고 되는 건 다 표준 체중일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눈깔 시력을 재봤더니 한 0.8에서 1.0을 기준으로 요즘 하는 눈이 나빠서 이 정도가 평균이라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다 이렇게 해서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이런 새끼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어떻게 따른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좀 자세하게 가르칠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정규 분포는 뭐라고 불러요? 라고 했더니 노멀, 일반적이라 이것이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서 N. 근데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자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중요한 건 너가 따르는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독립시행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변계와 고정된 확률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대표적인 거 두 개 써라 이거야. 그러면 정규 분포의 대표성은 그 평균과 그 분산이 가지고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정규 분포라는 건 너의 확률 변수 X. 자, 정규 분포 확률 변수. 이것도 확률 변수지. 이 확률 변수 연속적인 거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당신의 평균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띄고 있다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이때도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정근선이지만 실제로 어쨌든 면적을 쌍이다 커더하면 1이라고 보겠다는 건데 그때마다 이 함수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하고 싶었는데 평균도 다르고 흩어져 있는 정도도 맨날 다르니까 이 함수가 왜 그지처럼 생긴 지수함수의 병신 모양이란 말이지. 일일이 그거를 애들이 해석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적분할 수도 없었다는 말이야. 물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못한다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얘네들이 꼼수를 해서 야 정기분포라는 것들을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항상 표준화라고 하여 그지? 표준화라고 하여 이 녀석을 Z로 바꾸는 방법을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이 Z는 0,1의 제곱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고 그때 그 고정되어 있는 표준정기분포 Z는 무조건 평균이 0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여기 0.5, 여기 0.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이 표를 바꾸어서 생각해야지 확률 변수 X의 probability X의 너의 어떤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의 연속형이니까 확률을 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X에서는 못 구하니까 X축 여기서는 못 구하니까 Z로 바꾼 probability Z가 으쌰라 그때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 분의 으짜 너 여기가
A-N보다는 같거나 크고 시그마 분의 B-N보다는 같거나 작아 라고 너를 보고 뭘로 표가 나오지? 표를 보고 찾는 학습을 하는 게 기준이었다. 다시 정리했죠?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절대 통계 있지 않아. 아, 뭐가 목적이고 뭐만 알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부산물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아까 그런 것 중에 내가 이상한, 예를 들어서 이항공포와 정기공포 사이와의 관계라고 해서 이항공포를 따르고 있다는 건 이산적인데 그 이산적인 것들의 시행일수가 충분히 크면 정기공포를 구하는 게 확률을 구할 때 더 편하다. 그 내용까지가 이제 모델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 뭐야? 라고 했더니 약간 통계 같은 느낌이 좀 덜한 거지, 그지? 그래, 확률 변수가 되게 중요하게 배워서 이산적인 거랑 연속적인 거에 어떤 확률과 분산과 표준 편차와 그때의 확률을 찾는 거를 중점적으로 했었나 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데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걸 예를 들어요. 그럼 도대체 모집단은 뭐고 표본은 뭐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 자, 얼마 있다가 뭐해? 대통령 선거하지? 며칠, 3월 며칠 날 한다? 3월 9일날 한다고. 3월 9일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애새끼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정도 있다고, 진짜 4천만보다 많을 테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한 4천만 정도 있다고 치자고, 실제 리얼 데이터가. 레알 데이터가 4천만 정도 있다고 치자고. 그치? 그래서 요즘에 만날 하는 게 뭐야? 무슨 뭐 여론조사 했어요 라고 하잖아. 그치? 그랬더니 대표적 후보인 누구? 뭐야? 너 아저씨야. 실명 거론을 못하니까 또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다고 치자고. 또 정치적인 어떤 색이 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있다고 치자고. 그치? 맞죠? 그죠? 여기는 뭐 개그맨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어쨌든 이런데 이 녀석들의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표를 대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했더니 뭐 네가 38%를 득표를 했고 뭐 네가 20%를 득표를 했고 뭐 네가 15%를 득표했고 뭐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4천만 표를 하나하나씩 수기로 다 까서 확인한 거지. 자, 누구 하나 실제로는 우리 전자개표도 확인하지만 실제 투표 방식은 그렇죠.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 그렇죠? 엄청난 일이잖아. 야, 전 국민한테 물어봐가지고 너 누군데? 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써놓고 까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지.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고 C라는 제품이 있고 D라는 제품이 있어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4가지를 다 만들고 4가지를 다 출시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것도 많아지고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4개를 되게 고심해서 만들긴 했지만 딱 하나만 팔려고 어느 회사가 결정을 했대. 결정을 했는데 회사의 직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은 지들이 만든 거니까 조금 여기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까링까링하지, 그지?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서 한 2,000명 정도를 만나보면서 스티커를 막 붙였대. 그런 거 많잖아, 그지? 맞죠? 어떤 제품이 좋아요 하고 스티커를 막 붙였대. 그랬더니 한 2,000명 정도를 만났었을 때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표 정도 받았고 뭐 얘가 한 200표 받았고 뭐 얘가 한 300표 받았고 얘가 한 500표 받았다. 그랬더니 원래 하나만 출시하려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얘는 출시하지 말고 비율을 얘를 한 3분의 2 만들고 한 얘를 3분의 1 만들었다.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지, 그지? 이해될 것도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 저렇게 하면 안 되던데? 그럼 안 되지, 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맞죠, 그죠? 왜냐면 가정이지만 여기 2,000명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5,000명을 조사했더니 여기에다가 막 3,000표씩 2,000표씩 몰표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수조사하는 거야. 전수를 다 조사하는 거야. 선거 같은 건 뭐라고? 전수조사. 그 전수조사의 대상이 바로 모집단이에요.
진짜 집단. 이제 우리가 여기 통계에서 쓰는 뭐라는 말이 리얼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제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본은 그러니까 이거 화장품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려는데 물론 화장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겠다고 돈 엄청나게 써서 전 국민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아니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니면 진짜 투표하는 것처럼 나라에다 돈 준 다음에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이거 투표하면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얘는 뭐야?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어떤 일부의 샘플을 떠서 즉 표본을 찾아서 그 표본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표본도 필요하고 전수조사도 필요한 거지.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모든 조사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 모집단으로 조사하는 걸까? 아니면 표본으로 조사하는 걸까? 모든 조사에서 가장 좋은 건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걸까? 아니면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걸까?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 그런데 가장 실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통계는 누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본을 뜨는 이유는 뭐야? 그래, 다 하는 건 너무 귀찮았으니까 정확히 예측이라도 해봐야지 어느 정도 대략 유사하게끔. 그런 목적을 띠고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해주면 모르는 애가 없단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지? 괜찮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봐봐. 우리는 내가 기호를 잘 읽어내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하는 행위를 잘 봐봐.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볼게. 지금부터 학교에 한 100명 정도가 실제 모집단이었다고 쳐. 진짜 모집단이 학교에 100명 있는 전교생이 100명이 있었는데 이 전교생의 이름을 다 쓰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전교생, 두 번째 전교생, 세 번째 전교생, 네 번째 전교생, 다섯 번째 전교생, 짠짠짠, 아홉 번째 전교생, 열 번째 전교생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걸 100명을 쓰려고 해. 용감하지? 그 얘기는 뭐야? 앞으로 이렇게 설명 안 하겠다는 거 힘들어서 정확하게 공식으로 말 안 하고 스토리를 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지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냥 공식만 보니까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보이고 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힘들다고 배고픔을 쳐오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 이제 이렇게 짠점점 돼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어? X에 91번, X에 92번 학생, 93번 학생, 94번 학생, 점점점, 99번 학생, 100번 학생. 어이구 힘들었다 해서 100명을 내가 다 썼다고 치자. 자, 일단 모집단 몇 마리? 모집단 몇 마리? 리얼 데이터 모집단 10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죠? 이 모집단이라는 건 리얼 데이터입니다. 레알. 그쵸, 그죠? 오케이. 선생님, 이 모집단에, 이것도 이제 하나, 옛날로 치자면 별량이라는 것들 하나 추가해보죠. 여기 뭐 뭘로 할까요? 뭐 몸무게로 할까요? 뭐 수업 점수로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였다고 합시다. 키를 조사를 하고, 그쵸? 키를 조사를 하고. 그렇구나. 좋아. 이 키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 키의 M은 뭐야?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이게 키인 거지. 여기서 이 확률 변수는 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expectation X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M이라고 쓰겠지. 그럼 이걸 구하는 방식은 뭐야? 실제로 뭐야?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쳐 넣었다며. 얘를 구하는 방식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 x에 99 더하기 x에 100이라는 키를 다 싹 더해서 얼마로 나눠? 10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평균이 되는데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모 집단과 표본 집단으로 나누어서 자꾸 얘기를 할 생각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평균이면 평균이지 더 다른 말 붙이지 않았잖아. 이제는
리얼한 집단이 모집단에서 구한 평균의 이름을 모평균이라고 굳이 다시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그때 평균을 나중에 표본에서의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모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모는 이제부터 레알이야. 됐지? 그럼 이제부터 읽어봐. 봐봐. 상대적으로 이제 9분 나는 몰라 책은 어떤 애가 이런 거지. 학교에 키의 평균을 조사하고 와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옆에 관영이가 100명을 다 조사하고 있더라는 거야. 서림이가 볼 때는 탁탁한 거지. 저놈의 자식 착해 빠져가지고 저걸 언제 다 조사하나? 해서 좀 얄딱부리하게 이걸 예를 들어서 1반이라고 할게. 이걸 2반이라고 하고 이걸 3반이라고 하고 이걸 10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림이가 소속이 1반이었어 라고 치면 야, 이 다른 미친 새끼가 이 키의 평균을 조사하라고 하는데 뭐 반마다 뭐 얼마나 차이거냐? 에이, 우리 10명만 평균을 내가지고 그냥 그거라고 가서 말아보자 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림의 입장에서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전수조사하기가 정말 짜증나서 에라 모르겠다 쌍 표본만 조사하지. 이것이 뭐가 된 거야? 하나의 표본 데이터가 된 거야. 이것이 표본 집단이 된 거야. 동의하니? 됐어? 이게 표본 집단이 된 거야. 너가 표본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막 더해서 평균을 냈어.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모평균을 지금 이렇게 M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표본 평균이라는 말로 뭔가 기호화해서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나봐. 약속된 기호야. 약속된 기호라고.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 확률 변수 x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붙이면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한 약속된 기호야. 이제 x 바라고 부르기. 그러니까 x 바라는 것들 여기에 평균을 뭐라고 하는 거야? x 바야. 동의하지, 그지? 선생님 표본 평균은 x 바. 이 책에도 다 그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네. 봐봐. 쌤, 그런데요. 책에요. 씨발 이렇게 써 있어요. expectation x 바랑요. expectation x는 똑같은 거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좀 써 있어. 여기야. 이거부터 해석하자. 이거는 씨발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네 수업을 들어보니까 결국 표본이라는 건 다 하기 귀찮아서 모집단을 대략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라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평균이고 이건 뭐 표본 평균이라며. 그러니까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진 않지만 그냥 같다라고 보자는 거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한다고. 그러니 완전 틀린 얘기야. 띠!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난 분명히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했고 여기 있는 건 x바가 아니라 expectation x바야. 한국말로 읽어. 뭐라고? 확률 변수의 기대값,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대략 평균이지 얘는. 얘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얘는 확률 변수들의 평균. 잘 봐. x는 x의 확률 변수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 100개의 평균. 이거 x바는 예를 들어서 서림이가 하나의 표본을 10개로 잡았다면 이제부터 너에서 구한 평균, 잘 들어. 너에서 구한 평균은 x바지만 구분을 위하여 x1바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집단은 이건 x2바. 즉, 이 표본 집단들 평균이 존나 많구나. 표본 집단들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그럼 왜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 x1바를 한다는 건 뭐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점 x10 10으로 나누고요. x2바는요? x11 더하기 x12 더하기 점점점점 x에 20까지 쳐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고요. 이런 의미가 막 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얼마로 나누겠어? 이걸 다시 10으로 나누면 결국 뭐야? 100분의 1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거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10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11 더하기 더럽게 해서 x 100까지 더하고 10분의 여기도 10분의니까 1분의가 돼서 번분수처럼 100분의라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렇구나, 비슷하구나, 유사하구나가 아니라 아 진짜 똑같구나. 읽어주는 건 뭐라고? 아 확률 변수의 평균이 모평균이 너의 표본 평균, 표본 각각의 평균들의 평균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학습은 갑자기 통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라는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애들한테 갑자기 착시를 줘. 아 그래 맞아. 표본이라는 걸 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데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힘드니까 표본 집단을 통해서 뭔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거지. 힘드니까. 그래도 갑자기 expectation x 바라는 저런 얘기를 던져준다고. x바가 표본인데 표본 평균인데 아 C 짜증나네 한 거야. 계속 갑자기 학습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책에 보면 그래 놓고 여기에 집중해. 야 표본 평균들의 expectation이라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갑자기 표본 평균을 표준 편차를 찾는 거에 갑자기 학습이 집중해. 얘네들을 좀 찾아줘봐. 그리고 얘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뭐는 확인했어? 야 네가 모평이랑 똑같다는 거 확인했어. 너가 expectation x야. 근데 너는 고등학생이 구할 수 없어. 너도 고등학생이 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외울 건데 이유는 알고 외우자. 봐봐. 일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각해봐. 아니 expectation x는 m이었고요. 그냥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m이었고요. 우리가 보통 그냥 확률 변수들의 분산은 평균 편차의 제곱이라고 해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시그마 x는 그냥 시그마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치? 확률 변수들은 너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얘는 똑같고 평균이랑 그치?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제곱을 얼마로? n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n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 허림이가 저기서 10개로 잡았잖아. 표본 집단을. 그럼 그 n이 10이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표본을 20개로 잡잖아. 그럼 n이 20이라는 얘기야. 이게 왜 나눠요? 잘 생각해봐. 봐봐. 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키였잖아. 그러면 키가 165가 만약에 평균이었다면 뭐 190cm짜리도 있고 막 200짜리도 있고 그지? 그래요. 130짜리 땅꼬마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평균은 그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아무래도 일단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걸 분산이라고 부를 건데 얘네들 여기 있는 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지. 얘네들 간의 평균으로부터 차이 나는 점인데 얘네들이 실제로 모평균과 많은 차이를 갖겠네? 그렇진 않겠지. 비스코링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평균으로부터 차이 나는 정도는 실제의 분산보다는 현격히 작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조금 과정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어. 왜 n으로 나누는지. 하지만 그 자금을 추정하는 방식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만큼 작아진다라는 건 만약에 필요하면 대학 가서 배워. 통계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속 소개하기로 하겠어 라고 써있으니까. 알겠어? 증명은 못한다. 나는 알지. 난 이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통계는 맞춰놓은, 즉 이미 발견해놓은 걸 보통 쓰는 행위고 니네들이 어떤 학자가 되겠다고 하면 새로운 통계적 모델을 만들면 되겠지. 오케이? 아 됐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그러니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겠구나. 잘 봐봐. 일반적으로 봐봐. x가 따르는 띠리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 바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거 무슨 말이야?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쓰세요 라는 말이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과 평균과 분산을 쓰세요 그런 말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확률 변수의 평균은 m이라며.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라며.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네가 표준 편차, 네가 분산이 돼.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해? 그리고 도대체 이건 왜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하는 거야? 책에는 그냥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왜 배우는지, 왜 하는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그래서 왜 쓰는지 갑자기 이로 넘어갔잖아, 이 새끼들이. 이거는 뭐냐면 근데 얘를 해서 결국 썼던 게 뭐야? 잘 생각해봐. probability는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 녀석을 뭘로 바꿨어? z라는 표준정기분포로 바꿨지, 그지? 그래서 그때는 이 녀석은 z 해놓고 시그마분의 x-m을 했는데 지울게. 그때 너는 아까 똑같이 썼었잖아. probability z, 으쌰. 그때 내가 머릿속에서 뭐만 하라고 그랬어?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이것 말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 그 시그마가 네가 따르는 시그마, 네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그래서 시그마 분의 x-m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지잖아. 이것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얘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가 씨발 확률 변수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라고 줄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이 이지랄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너를 뭘로 만들어? 너를 probability z라는 표준정기분포로 만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x바니까 여기가 x에서 너 표준정기분포 z로 갈 때는 네가 따르고 있는 시그마분의 x-m이면 네가 따르고 있는 그 시그마는 너의 표준편차 분의 구간에 있는 너 마이너스 네가 따르고 있는 평균 이런 뜻이라고. 그럼 너는 네가 따르는 시그마분의 너의 시그마 루트에 있거든 시그마. 그래서 이걸 자꾸 따로 외워. 아니 이미 이렇게 표시하고 쓰라고 할 거야. 너가 따르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시그마분의 라는 게 너의 시그마 너야. 시그마분의 x-m, x는 여기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리고 m은 여기겠죠. 그래서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또 따로 외우고 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x바가 뭘 따르고 있는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적어주고 시작하면 머릿속에 맨날 시그마분의 x-m 뭘 기준으로 표준화시켰는지, 뭘 기준으로 표준화시켰는지. 그럼 너의 평균과 표준편차, 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시그마분의 x-m을 쓴다 이거야. 옛날엔 이거보다 또 더 짜증나게 모비율에 대한 것도 배웠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것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그지 같은 새끼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이게 x바가 아니야, 이게 x바가 아니야. x바는 그냥 너의 평균이야. 한 집단의. 그리고 expectation x바는 그 각각의 x바들의 평균이야. 다르다고 인지해야 돼. 뒤질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애들이 있어. 왜? 기호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하고 끝난다고.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다 이거 토할 것 같단 말이야. 내용은 이거야. 갑자기 너를 물어본 건 여전히 너의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너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표준화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전히 머릿속에 남는 건 뭔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씨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 해서 추정이라는 거 한마디로 모집단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겠으니까 추정 뭐 표본을 통하여 대략 좀 알아보겠다 그런 뜻인데 결국 그 지랄은 안 하고 있네. 이게 전투도사랑 다를 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거는 이제 조금 하나 더 뒤에 가서 마지막 하나.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로 안 따라가고 식으로 이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돼 하면 내가 가르칠 때는 편한데 애들이 결국 구분을 못해. 무슨 스토리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걸 뒤죽박죽 1시간만 정확히 들으면 되는 걸 나중에 10시간, 20시간 공부하고도 모르겠다. 이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 내용을 좀 알았으니 183쪽을 보고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도서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표본, 즉 꼭 전수를 할 필요 없는 것만 좀 찾아봐. 라고 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기억 뭐야? 건전지의 평균도서. 아니 건전지 평균을 찾자고 꼭 전수를 해야 돼? 건전지 우리가 무슨 목매나 평균 찾으려면 평균 수명 시간 찾으려면 한 건전지 100개 사다가 해보면 되겠지, 그지? 니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하는데 대충 전라도에 20만 사니까 경상도에 한 20만 사람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니은은 전수조사. 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조사하는데, 아니, 누군가가 가다가 뺑소니 쳐서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야? 번호판 하나하나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너도 전수조사. 과일의 당도조사. 내가 수박농사 하는데, 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겠다고 내가 이번에 20만 개 재배해가지고 당도 조사하려고 20만 개 다 깨먹으면 그게 되겠어? 20만 개 재배했으니까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야 우리 수박 정도 좋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표본을 가지고 추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 추출, 이미 미보건 추출이라는 거는요 사실 말하지도 않은 얘기인데요. 이미 다 알잖아요.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로또 뽑잖아, 그지? 로또 뽑을 때는 뭐야? 비보건 추출이지. 왜? 1번 공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1번 공 없는 상태에서 또르르 뽑았더니 13번 공 나왔어요. 갖다 버리고 이런 거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복해서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즉 10개의 공이 있는데 2번 공 뽑은 다음에 2번 나왔는데 다시 쳐놓고 10개 중에 다시 이렇게 또 2번 나왔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건 보건 추출.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넣고의 차이 없다는 거지.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왜 나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1, 2, 3, 4, 5 있으니까 풀어봅시다. 1, 2, 3, 4, 5 네, 숫자가 하나씩 적긴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1위 추출할게요. 그 경우 한 개씩 보건 추출을 하세요. 보건 추출을 하세요. 보건을 추출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서는 뭐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이 중복 승열이라고 불렀다. 5의 3승이라고 했다. 이런 이름 알 필요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것도 5P3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좀 쪽팔림. 동시에 4개를 추출해. 순서에 상관이 없어. 놓치지 않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야지. 모평균과 초봉평균 184쪽, 185쪽 신나게 떠드니 뭐라고 구시럭구시럭 써있지만 우리는 이건 어떤 걸 풀기 위해서 한 거냐면 187, 188, 189를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187을 한 번 더 해야겠다. 하면 되지. 우리 진짜 자, 한번 실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문제 써있으니까 3번 야, 프로바빌리티 x가 있는데 그때 너는 1이고 너는 2고 너는 3이고 너는 k야. 그때 프로바빌리티 이자 x는 스몰 x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4분의 1이고 너는 얼마고 2분의 1이고 그리고 너는 얼마고 4분의 1이고 그리고 걔는 1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집단에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라는 스토리야. 봐봐. 잘 생각해. 근데 이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expectation x바랑 v x바랑 시그마 x바랑 있는 것 다시 이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이거 내가 아까 가만히 보아하니 너를 구하는 건 전부 다 expectation x나 vx나 시그마 x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였어. 왜? 어쨌든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과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확률 변수 x의 시그마는 우리가 일단 뭐라고 쓰기로 항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m이랑 시그마 제곱이랑 시그마라고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때 알아두는 거야. 아까 계속 반복이지. 너는 그냥 목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했고 너는 시그마 제곱이 분산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고 했고 그거 분산만 씌우면 되는 거냐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너는 루트의 분의 시그마라고 했었다고. 즉 너를 찾아주는 방식이 너 안에서 찾는 것이고 달라지는 건 넌 똑같은데 널 n으로 나눈 다음 루트를 씌운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게 끝이라고. 그지? 즉 기존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기존의 문제에서 결국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expectation x랑 여기에서 vx랑 여기에서 시그마 x를 찾은 다음에 n이 얼마라는 거 4라는 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됐지? 그지? 실제로 이걸 뭐 다시 크기가 작은 걸 만들어보고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의 의미랑 맞지 않는다고. expectation x를 기점으로 expectation x와 vx와 시그마 x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 지점입니다. expectation x는 니 곱하기 몇 더하기 니 곱하기 몇 더하기
Vx는요? 여기다가 X제곱 하나 갖다가 발라놓고 1, 4, 9 해서 6 곱하기 몇 더하기 6 곱하기 몇 더하기 6 곱하기 너 해서 그 다음에 너 익스펙테이션 X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시그마 X가 되니까 그때 n이 4라는 것만 이용해서 여기다가 꿍겨 맞추면 돼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다 했던 거.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아, 이빨이 나니까 아주 나가주는 편. 넘어가시죠. 1, 2주 전에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을 말하려고 좀 힘들었어. 188쪽 보도록 합시다. 뭐 저쪽 나오니까 몰라. 그냥 문제 풀어니까 푸는 거지. 4번 문제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음료수의 용량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량이 확률 변수 x인가 보다. 그래서 그 용량이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 용량의 평균이 얼마고? 150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을 따르고 있구나.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있으니까 그대로 써준 거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이 문장을 가지고.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의미하는 건 용량이고 그 용량이 평균과 분산이야 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고 100개 표본의 크기 n이 100이구나. 난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x바가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써 라고 풀이해 보통. 당연한지 모르겠고. 그러면 분명히 expectation x나 expectation x바는 똑같다면 그냥 여기는 그냥 똑같이 발라주는 거지. 짠. 그런데 x가 가지고 있는 분산 대비해서 x바가 가지고 있는 분산은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너를 나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100분의 25가 된다.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공식처럼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m이라고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이거를 봤어. 그럼 네가 따르는 평균 분산을 표준 편차를 다 써놓은 거지, 그지? 그래놓고 얘가 분명히 어떤 probability x바의 어떤 주관석 확률을 찾으라는 게 문제일 거야. 그렇게 써있네. 149보다 어떻고 같거나 크고 15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누가 x바가 그렇게 써있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너라는 새끼를 못 구하니까 너를 Z라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했다는 거야. 시그마분의 x-m이 그거잖아. 그가 따르는 그 시그마 그의 표준 편차, 그가 따르는 시그마분의 x-m 그가 따르는 평균 그게 필요했다고. 그것만 있으면 그 공식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네가 따르는 시그마는 2분의 1분의 쯔르릉 그지? x 바지 여기서 x-m 여기서 x바니까 x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인 것이고 얘는 플러스 2인 거지. 즉 표준 정기분포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스바라바라박딱딱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대칭형이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찾아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됐습니까? 됐죠? 모르고 가면 공식에다가 오지게 때려박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식을 해봐야 쉽게봐야 시그마분의 x-1 정도밖에 없으니 쫄지 말고 잘 진행할게요. 다음 넥스트 189쪽입니다. 표원 평계 확률. 자, 쓱쓱쓱쓱 또 읽을게. 천천히 읽을 거야.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짐의 무게, 짐의 무게가 확률 변수가 보다. 그지? 근데 그 확률 변수가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 짐의 무게의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였나 봐. 이런 거. 문제 이렇게 써있죠. 정리하는 거. 그런데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N명이 표본의 크기인가 보군. 그치? 이미 추출할 때 그때 X바가 열 17kg 이상 X바가 17kg 이상 19kg 이하일 probability 확률이 어땠다? 0.8
664가 될 그때의 n값을 구해줘 라고 이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이 문제. 왜? 어차피 프로버빌리티 x 바라고 나왔으니 그때의 확률을 구하는 건 무조건 표준화시켜서 프로버빌리티 자 너라는 x바를 뭐라고 만들고 z라고 만들고 그때 그 녀석이 따르는 시그마 그때 너가 따르는 시그마를 아직 안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왜? x바가 따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18,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 되겠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따르는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고요.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됐어요. 그때 나오는 찍찍이가 되었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똑같네. 그치? 여기 얼마야? 4분의 루트 n이 되겠지. 여기 4분의 루트 n이라는 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됐을 거라는 거고 대칭형이니까 이 녀석이 절반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0.433가 됐을 거고 0.433이 미국에서 찾아라 그랬더니 0.433이 얼마라고 돼 있어? 1.5라고 돼 있지. 그러니 너라는 새끼가 얼마였다? 2분의 3이었다 라고 하시면 437은 2루트 n이 됐을 것이고 루트 n은 6이 됐을 것이고 그때 n은 얼마가 됐을 거야? 36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쁘게 등장했다는 거 괜찮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뭐만 하는 거야? 이쁘게 읽어주고 정확하게 한국말로 땡 박은 다음에 시그마분의 x-m을 하는데 그때 이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건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시킬 때 그 녀석이 따르는 시그마와 그 녀석이 따르는 평균이었다.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잘 구분하면 뭘 물어보는지 뭐가 확률 변수인지만 잘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기입하면 문제는 확률 분포에서 즉 정기 분포에서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 지금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럼 다음 수업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이겠네요. 월요일날 하든지 내일 하든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지금 진짜야. 이제 목평균의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 말 그대로 계속 머릿속에 짜증은 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씨발 모집단이랑 표본집단을 그럼 못 알아 소개시켜줬냐. 어차피 이지랄 할 거. 그러니까 얘는 정말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의 구간속 확률을 찾는 게 목적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모집단이 아닌 표본 집단으로 모집단을 추정해 나가는 즉 모집단을 예측해 나가는 모델을 배울 거라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법이 있어. 그냥 그거에 대한 규격만 딱 하면 끝나. 한 40분만 하면 끝나니까 그 신뢰 구간 추정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딱 30분, 40분이면 끝나. 확률 통계는 그래서 되게 심플한 단원이라는 거야. 뭐만 잘하면, 경우의 수 확률만 잘하면 실제로 나중에 심화 문제가 경우의 수를 전혀 비비꼬고 확률을 전혀 비비꼬고 확률을 전혀 비비깼다는 건 사실 경우의 수를 되게 비비꿨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컴비네이션, 어떤 퍼뮤테이션, 어떤 파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공식에 딱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일일이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 일부에 뭐를 적용해 나가는 거니까 공식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경우를 끄집어내는 것들이 교과의 목적이고 심화 문제라고. 그래서 좀 어려워. 코에 걸면 코골이고 입에 걸면 입거리 같은 느낌이라서. 알겠지 그지? 그거 외에는 사실 나머지 기타 선택 과목과는 비교할 문점이 아니다. 워낙 내용이 쉽고 가볍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통계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통계를 책으로 잡고 책 보는 건 좋은 건데 책에서 자꾸 공식을 외워서 낀게 맞추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때 시그마는 뭐고 이때의 분산은 뭐고 이때의 표준 편차는 뭐고 이때의 얘는 뭐고 이때 엑스바는 뭐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 거를 스토리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 목적성이 있는 거고 왜 그런 것들을 말을 해줬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꾸 나눠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합니다.